자, 그 다음에 194쪽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전쟁 이후 1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프리카에서의 민족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제 일본과 서로 이때 이제 많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 중국을 먹으려고 막 전쟁도 하고 그러거든요. 1차 대전 중 일본은 중국 정부의 21개조 요구를 강요하여 산둥반도에서 독일이 갖고 있었던 이권을 차지하였어요. 뭐라고요? 일본이 중국 정부한테 뭘 요구했는데 그거가 성공적이었나봐. 그래서 산둥반도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을 일본이 가져갔대요. 전후에 중국인들은 빼앗긴 이권을 찾기를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전쟁 중에 뭘 가져갔는데 전쟁 이후에는 찾기를 기대했다는 거야. 근데 파리 강화회의에서 21개조 요구 철폐 주장 이거 없애자라는 게 거부돼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베이징의 학생들이 주도하는 반제국주의 반일 시위가 오사운동이에요. 자, 오사운동은 먼저 5월 4일에 일어났겠죠. 우리나라가 먼저 했어. 1919년에 3.1운동.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베이징에서도 이제 일본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사운동 이후에 순원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 다시 누가 이끄는? 순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 국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이끌었대요. 근데 중국 국민당이 원래 약간 우리 자유주의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국 공산당이 약간 북한 느낌이 있잖아, 그치? 얘네가 서로 힘을 합쳤던 걸 우리가 국공합작이라 그래.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는데요. 원래 얘네가 이제 사상이 다른 애들인데, 얘네가 이제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서 손을 먼저 잡은 거야, 국공합작. 그래서 순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는 드디어 군벌을 지나, 군벌이 일본 애들 말하고 마침내 중국을 통일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을 배척하고 탄압했대요. 같이 손을 잡아놓고. 그래서 국공합작이 깨졌어. 계속되는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 마오쩌둥 이 사람도 알아야 되니까 잠깐만요. 마오쩌둥 파란색으로 할까요?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제 도망을 다니거든. 그걸 대장정이라 해요. 대장정에 나서서 예난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국민당 정부에 저항을 했다. 그러나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 이렇게 다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자 다시 이제 국가가 위기에 빠졌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몇 차 2차 국공합작이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1, 2차 국공합작이 있었죠. 국공합작은 둘 다 목표가 뭔데? 일본을 이제 무찌르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건 오사운동이고, 오사운동은 여기 자료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이제 뭐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자. 그래서 뭐 천안문 광장에서 5월 4일에 이런 것들을 외치는 시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족운동으로 발전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러한 거가 약간은 성공적인 흐름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올라갈게요. 자, 이번에 인도예요. 인도는 전쟁이 끝나면 너희끼리 알아서 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자치권을 준다는 영국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믿고 영국 편에 들어서 전쟁을 했는데 이놈 새끼들이, 영국이 원래 뒤통수가 유명한 나라예요. 안 줬어. 오히려 식민 통치를 강화했다는. 그래서 유명한 간디가 등장하고요. 영국 상품을 사지 않고 세금도 안 내는 비폭력 불복종, 그러니까 폭력적이진 않지만 복종도 하지 않는다라는 운동이 유명한 거거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디 이후에도 인도국민회의가 민족운동 이어나가서 결국은 자치권의 인정을 받았다. 그치? 다음에 동남아시아입니다. 베트남은 1차 대전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약속. 똑같이 얘네 새끼들도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호찌민
따로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베트남 공산당,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해서 민족운동을 이끌었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 그 다음에 필리핀도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베트남의 호 아저씨 호찌민 해가지고 이제 호찌민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계급보다 민족 해방이 중요하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칩시다. 뭐 해방과 통일을 위해서 힘을 써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민족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특히 이집트는 영국이 먹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반영운동,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영국은 그게 확산이 되자 영국은 수에즈 운하에 군대만 놔둘게, 그 대신 독립해줄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뭐 범아프리카 운동 뭐 등등등 뭐 성과 크게 묶어줬다 끝. 그 다음에 서아시아는 오스만 제국을 말하고요. 오스만 제국 그쪽 원래 동맹국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동맹국이 졌잖아. 그래서 굉장히 영토도 많이 잃었고 내정 간섭도 받았대요. 이에 무스타파 케말이 독립전쟁을 이끌어서, 무스타파 케말 오스만 제국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았으며 재정을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이 뭐였어요? 왕이 없는 나라를 말하지 이걸 했다. 그래서 이제 케말이 대통령직까지 올라가게 돼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이러한 근대화를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아랍은 독립을 약속받고 1차 대전에서 연합국을 지원했는데 마찬가지로 독립을 안 시켜줘. 이 새끼들 다 사기꾼들이, 그지?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에서도 독립운동이 전개돼서 뭐 이라크가 독립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왕국을 세워 지금도 왕이 다스리거든. 이렇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볼까요? 스스로 확인 문제. 1차 대전 이후 베이징의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21개조 요구 나오면 5.4운동이죠. 간디는 간디하면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죠. 자, 이어서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지. 대공황이라는 거는 자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 호황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적어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런 가운데 1929년에 뉴욕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상황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미국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것에 의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된 걸 대공황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다시요. 배경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어쨌든 미국 경제가 너무 많이 만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사태가 생겼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실업자가 생기고 이러한 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게 대공황이다.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펼치는데요. 뉴딜이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바꿔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건 미국이 한 거고 영국, 프랑스는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록 경제라는 거를 해서 극복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블록 경제는 자기네들이 많이 만든 물품을 오히려 식민지한테 팔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뉴딜 정책은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 가지 이제 생산량이나 이런 거를 국가가 조절하고 생계를 지원해주며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그다음에 연금, 실업보험 등 복지를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뉴딜 정책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적극적인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에 복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좀 힘이 없는 나라 또는 식민지가 적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이러한 경제 위기를 전체주의로 극복하려고 했어요. 자, 전체주의라는 것은
어떤 소수가 국가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해도 돼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했던 나라가 세 개 있어. 이탈리아, 독일, 그다음에 에스파냐, 일본 네 개 있네요. 요렇게가 있었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이끈 파시스트 독재예요.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당 들어봤죠? 그다음에 에스파냐는 군부 세력 파시즘, 그래서 프랑코 세력이고요. 일본도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특히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탄압하는 인종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거고 다 알고 있을 거고, 이렇게 강력한 독재 정치를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의 최우선으로 하는 걸 전체주의라고 하고, 이를 위해서 어쨌든 좀 더 전쟁을 펼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외 팽창 정책을 했습니다. 자, 그림 보면 파시즘이 나와 있고, 오른쪽 히틀러죠. 그래서 이제 파시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국가를 떠나서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파시스트. 그다음에 히틀러는 뭐 인종 얘기 나오면 이런 게 이제 히틀러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확인 문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뉴딜이라는 정책을 추진했고요.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게 맞아. 자, 이러한 걸 배경으로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 2차 대전은 일단 배경이 이렇게 이제 추축국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요. 추축국은 여기 보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요렇게 세 나라를 일컫고, 얘네가 같이 손을 잡고 방공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요. 이제 방공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자기들끼리의 결속을 강화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이제 재무장을 선언해야 다시 우리가 싸울 준비하겠다 이런 거거든. 이런 배경에서, 첫 번째 이 배경에서 얘네들끼리 추축국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이 옆에 있는 나라인 오스트리아를 먹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서 일부를 점령하자 이제 이거에 대항하는 세력이 등장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경은 추축국이 형성이 됐다는 거를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 발발이 되는데요. 1939년에 독일은 비밀리에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그러면서 폴란드를 침공하거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동안에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를 되게 싫어했단 말이지, 대놓고. 근데 그 대표적인 공산주의 나라인 소련과 뒤에서는 몰래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져요. 어쨌든 소련이 굉장히 어쨌든 힘센 나라고 이러다 보니 좀 얘를 째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선전포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면서 2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기는 이거지. 폴란드 침공이 출발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독일은 이제 옆에 있는 나라까지 순식간에 다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프랑스 파리까지. 그리고 영국에게도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다 이거야.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이라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표예요, 프랑스의. 영국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항전을 이어갔고, 영국도 처칠도 끝까지 맞섰다라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히틀러하고 스탈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차 대전 전개 과정이고, 처음에 이제 계기가 이거 폴란드 침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쳐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저항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어쨌든 나라를 이렇게 먹고 단숨에 한숨에 다 점령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페이지로 갈게요. 2차 대전이 확산된 것은 독일이 이제 발칸반도까지 점령하면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을 먹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독일이 욕심 나잖아. 그래서 이제 독일이 불가침 조약,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 했잖아. 그거를 어기고 소련을 침공해요. 침공해요.
한편 아시아에서는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이 동남아시아도 이제 먹으려고 하고 먹고 있었고, 이에 미국이 이걸 이제 저지하는 애가 미국이었어요. 그러자 경제 봉쇄로 맞서자 일본은 하와이의 진주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어. 와우. 그러다 보니 이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진주만 습격이라 하거든. 그거에 의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참전한 계기는 또 요건 거지. 2차 대전에서. 1차 대전 아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야. 전쟁 초기에는 독일과 일본이 우세했지만, 자,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고 소련은 스탈린그라드에서 승리를 하면서 미국과 소련과 영국 중심의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먼저 이탈리아가 항복, 그 다음 해에 독일이 항복한 계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프랑스 땅에 이제 상륙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이 이제 항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본이 끝까지 저항하던 일본은 원폭 2차례 맞고 이제 소련도 만주로 오자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흐름이 다 중요하단 말이야. 이 흐름을 전반적으로 알아줘야 돼요, 너희가. 그래서 한번 스스로 내용 정리할 때 이렇게 화살표 해가면서 흐름 정리를 한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날 디데이라고 하고, 이제 디데이가 우리가 지금은 흔히 쓰는 말인데 원래는 군사 용어였대. 군사 용어고 공격 개시일을 의미하는데 이게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말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 날짜를 디데이라고 했고, 그게 6월 6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병력을 동원했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승리했던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 한번 보려고 왔는데 결국은 이거는 요것만 그냥 봐도 될 것 같아요. 스스로 확인 문제 보자. 1. 독일이 소련과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었다. 폴란드 침공할 때까지는 아직 파기는 안 했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진주만이었지.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돼서 태평양 전쟁이 1941년에 일어났습니다.